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 12월 31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은 새해가 밝는 날이고, 물론 뭐 우리 명리에서는 새해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날 오늘을 좀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마무리 뭐 어디 가지도 못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난히 또 지금 경자년 한 해가 힘들으셨던 분들이 더 많을 테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1년이나 장기간으로 거치다 보니까 어떤 희망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언제 끝난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걸 보고 또 힘을 내면 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싸움이라서 모든 분들이 막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지금도 그런 시기고, 내년에 희망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에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에 어떤 운이 오더라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잘 하고, 이렇게, 있으면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겠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어르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물론 많으시지만, 저도 이래 만고풍상을 많이 겪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하는 이상의 시련고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항상 희망은 달보다 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두렵고, 그거조차도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자고 하면서 살아왔던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올해 같은 경자년한테는,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한 해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뭐 나쁘진 않은 한 해였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면 무던해지거든요, 사람이. 무던해집니다. 힘든 건지도 모르고, 또 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 힘들었던 그 시절의 시간만큼 기억이 없어져요. 저는 20대 때, 30대 때 몇 년씩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 때는 이 기억이, 생각하려면 나지만 잘 안 나더라고. 정말 힘들 때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 국민들 모두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신축년을 맞아야 되니까, 신축년에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무던히 지내시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구독자 여러분들, 한 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따로 새해 인사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신금 할 차례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의 신축. 자, 신금의 신축인데, 신금은 이런 거죠. 보석이죠, 보석. 다듬어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 신금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피부가 희고 미인이 많고, 신은 이렇게도 보거든요. 신은 이렇게도 보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빛나는 걸 좋아하고, 때론 변덕도 심하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댓글에 내가 아는 신금일주는 피부도 곱고 못생겼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 그런 건 여러 가지 봐야 되지. 뭐 수다 금침이 됐거나 토다 매금이 됐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빛나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빛이 나고 피부가 좋다거나 그렇게 되죠. 신금이 약한 음의 기운이라고 하지만 축년에는 지지에서 득국을 한다. 뿌리를 내리죠. 그렇게 되면 옛날 책에 보면 그 왕금장철보다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굳고 단단하다고, 거지없는 굳고 단단한 쇳덩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득국을 했을 때, 뿌리를 내렸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금은 축토가 왔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 비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목표 아니면 가치관 이런 걸 가졌던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신약할 때는 원하는 바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하고 그런 운이 들어왔는 거고, 또 신강할 때는 뭐 자신의 고집이나 성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거나 부딪히거나 서로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강 신약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단점이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기왕이면 장점을 내가 뺏어 쓰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금은 그렇고, 자,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적어 놓을까? 자, 비견이고 편인. 자, 신축일주 봅시다. 신축일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똑같은 간지가 있으면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엎드릴 복자에 신음할 음자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을 찾아보면 엎드려서 신음한다, 앓는다, 뭐 숨다, 기다, 일이 정체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이 복음문이 사실 나쁘게만 보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일단 신약하신 분들한테는 물론 좋고 복음문도 나쁘지 않고요. 새롭게 힘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무리하게 뭐 업장을 넓힌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욕심을 낸다든가 아니면 막 직장을 내가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운다든가 돈을 빌려준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보험이 안 좋게 작용을 하죠.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해 가시면 돼. 그러니까 보험이 오면 그 준비된 자한테는 복음이 좋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런 운이 복음 운이 오면 그 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된 거는 뭐를 말하냐 하면 내가 사람들 관계에 조심하는 거, 아니면 계약할 때 조심,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조심, 이렇게 조금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시면 복음은 능히 무난히 지나갑니다. 오히려 이럴 때 승진도 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복음일 때는. 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도움을 받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지만 내 자리가 이 사람 때문에 더 빛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복음은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매사에 좀 조심하는 거, 건강 조심은 당연한 거고, 자기가 뭐 그 돈을 융통해야 되면 그런 거래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정신적인 압박이나 중압감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질 수 있거든요. 복음운에.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되고,
정신적으로 무장도 하고 육체적으로 무장도 하고 이 기회를 오면 내가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다는 준비만 항상 되어 있다면 복음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능히 편히 지나갈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해서 절대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아시는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복음문에 나라에서 주는 큰 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최우수상,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만약 예를 들어 대상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다면은 그분이 대상을 받았어. 아주 큰 상이에요. 근데 내가 우스갯소리도 아이고 복음만 아니었으면 최우수상 받았겠다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오히려 복음 신약하거나 이럴 때 내 기회를 준비를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기회가 왔을 때 잘 잡는 사람은 복음이 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년에 신축일주. 나쁘게 보실 필요 절대 없다.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평소보다 조심히 사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신묘. 피크 선생님 책에 보면 차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차음 얘기하는데 뭐 일주별로 이제 은행을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신사일주는 신사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무자일주는 무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신묘일주들은 신묘하다 그래요. 신묘하다. 이거 정말 맞거든요. 신묘일주는 신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경이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촉이 밝고 영이 발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묘일주는. 상황 판단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보면 천간지지가 이거 현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침으로. 그래서 독선적이로 직선적인 말을 잘 합니다. 없는 말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신묘일주들은 이 현침을 기본적으로 간지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인 쪽에 쓴다거나 아니면 뭐 남을 도와주는 쪽 그런 쪽으로 쓰신다면은 훌륭한 상담가, 술사 뭐 이런 것도 변호인 이런 거에 얼마든지 높은 사람까지 가는 거예요. 이름 떠칠 수 있는 거예요. 신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활동하고 활인의 힘을 쓴다면은 아주 뛰어난 사람, 유명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편제의 성향상 이 편제는, 정제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돈이 들어오는 거라면 편제는 뭐 생각지도 않은 급작스럽게 아니면 갑자기 떠나는 여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정제는 뭐 몇 년 전부터 내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어딜 가야 되겠다 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되겠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다녀오는 거고, 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떠나고 싶다 해서 떠나는 것, 그런 여행들 이런 게 다 편제죠. 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편제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운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득국이 됐을 때, 뿌리가 됐을 때는 이 편제를 강하게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편제를 강하게 잡을 수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대신에 동업이나 다른 사람들하고의 뭐 형제 자매들하고 동거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죠. 자기 자신만 믿고 가는 거예요. 신묘일주들은. 그러면 편제를 자기가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 수는 있죠. 그 대신에 편제가 있는데, 자, 상식을 건너뛰고 편제로 바로 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 뭔가 시작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야지, 올해는 뭐 꼭 이런 뭐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이런 결과를 잡아놓고 하시면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 충실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대가가 있든 없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재능으로 갖고 식상생재로 해서 재성까지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 실행하는 기간,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든지 하기로 돼 있죠. 자, 비견이 들어오면 식상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 자연스럽게 내가 설계를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죠. 준비해 왔던 게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뭔가 도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지의 국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 살아 있다며 수생목을 해서 잘 가잖아요. 그러면 식상생재로 되니까 올해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 그 대신에 결과만 중시해서는 안 된다.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신묘일주는 나쁘지 않다. 근데 모든 경금이나 신금이나 일단 조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은 챙기셔야 돼요. 분명히. 습하고 이런 것, 차갑고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성은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사답다. 신사. 자, 신사일주는 무경병에 있고 축계신기가 있죠. 그러면 토생금 하니까 인성, 비겁, 화급금에서 관성. 자, 금생수에서 식상, 비겁, 인성. 자, 관성 빼고는 전부 인성, 비겁으로 되어 있어요. 시성, 인성, 비겁으로.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요렇게만 봐도 인수태왕으로 보고, 그죠? 이렇게만 봐도 비겁태왕이 되는 거예요. 인수태양, 비겁태양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성이 과다하고 비겁이 과다하면 사실은 재간이 뭘 합니다. 재간이. 그 재성도 문제가 생기고 관성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성이 과다한 사람들은 비겁이 과다한 걸 하고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비겁태양이 되거나 인성태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심, 뭐 자만심, 호욕, 호세, 쓸데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자기 주관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 뭐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기 개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인성과 비겁이 과다할 때는 분명히 자기를 수성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유축 합이 되죠. 완벽한 금의 기운으로 똘똘 뭉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겁이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상식이 필요하죠. 설계를 해줘야 되니까. 금생수가 필요한데, 수도 좋습니다. 좋은데 자칫하면 이게 조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금수로 가버리면. 그죠? 그러면, 우선은, 관성이 필요하죠. 억부를 해줘야 되니까. 화급금으로 해서. 관성을 우선으로, 용신으로 쓰되, 차선으로는, 수를 희신으로 쓰든지, 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신, 희신, 이런 그런 용어의 구별보다 관성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식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둘 다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성을 쓰든지 상식을 쓰든지 식상을 쓰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성이 필요하면 뭐 자신이 하는 일에 뭐 원칙이나 질서를 딱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 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 그 뭐라고 하죠? 옛날에 어릴 때 생활표, 방학 때 생활표라고 시간표나 이렇게 짜놓고 막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자기만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성을 쓰는 거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면 무난히 넘길 수 있지 않나. 인비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지에 합의된다는 것은 내 신상에 변화가 있으니까 직장에 옮길 수도 있고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비겁이 커지니까 수술 수도 되고 사고 수도 됩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금 조심하고 기왕이면 관성 안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밀주. 제 주위에 신밀주는 제가 별로 없더라고. 이상하게. 신밀주 있으신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신밀주를 제가 최고 많이 못 본 일주가 신밀주예요. 여러분들 봤는데 자, 신밀주는 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충이죠. 그죠? 그 미토는 목의 고지. 자, 축토는 자고입니다. 자고. 상식고도 되고. 그러니까 자고니까 금이라고 봐야 되죠. 자, 목의 고지, 고장과 자고 금의 고장이 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못 쓰는 게 아니고 목의 기운과 금 기운이 활발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활발해진다고. 충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부딪히면 이게 뭐 싸우든지 뭐 깨지든지 부딪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활발해지는 거거든. 금목 상정의 성격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조금 사실은 이렇게 되면 조금 괴팍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재성, 이 비겁이 이제 이 한 해를 지배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충미충으로 인해서 계고로 돼서 금생수도 되는 거고, 토생금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운이 있겠죠. 그러면 이 자신감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취하려고 노력하는데 쓰시면 아주 좋은데, 이 충미충을 갖다 금목상정으로 가버리면 조금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욱하는 성격이 변할 수 있으니까, 성격 관리, 그러니까 자기의 이미지 관리하는데 힘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강한 자신감이 넘쳐나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자신감이 부딪힌다고, 충을 해서 깨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싸우고 뭐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 음으로 가잖아. 신축도 음이고 신미도 다 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신금의 특성상 더 많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막 이렇게 질 수 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자극할 수 있는 거거나 주변 환경들도 자기를 자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본인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남들 보고 피해라고 할 게 아니라고요.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계고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안에 거를 많이 꺼내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일지충은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신상의 변화도 있을 거니까 그런 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 자,
신유일주는 뭐 걸록지고 간여지동이고, 음? 간여지동 중에서도 자원묘유를 깔고 있고, 그러면 뭐 고집이 보통 아니겠죠? 타협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신유일주가 좋은 게 뭐냐면 예뻐요. 이 여자들은. 어. 아니면 매력이 있죠. 홍염이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금이 옆에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성격이 급하고 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순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신유의 이 보석이고 보석이에요. 보석과 보석의 만남이잖아. 그래서 이런 건 있죠. 조금 비겁이 강해지니까 강한 좀 거세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건 있어요. 그 대신 일단 매력이 있고 미남 미녀들이 많죠. 신유주는 화려한 걸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비겁이 이것도 비겁 이렇게 다 보면 완전 비겁 태양으로 완전 똘똘 뭉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금으로 바뀌는 거잖아. 신상의 변화, 변동. 그러니까 제가 신상의 변화, 변동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고민해봤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거지를 옮긴다거나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다른 회사로 옮긴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지화분, 일지화분, 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 중대한 결정,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런 시기인 거예요. 이럴 때. 음. 신율주가 만약에 뭐 사주에 다른 그 오행들이 조화가 잘 되어 있다면은 아주 좋은 한 해가 되겠죠. 남들한테 힘도 받을 수 있고, 내 뿌리가 완벽하게 땅에 묻어 가니까 무슨 일을 해도 진취적으로 잘 나갈 수 있겠지만, 조금 그렇지 않고 뭐 신약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너무 신강하다거나 너무 신약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신금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죠. 날카롭고 예민하고 이러니까 정신질환, 그러니까 우울증, 뭐 공황장애나 두통이나 불면증이나, 또 건강의 문제, 금에 그러니까 폐, 뭐 관절 뭐 이런 거, 아니면 치과를 막 간다든지 침을 많이 맞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개원을 또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럴 때 불면증 같은 거 조심하시고. 저는 불면증, 우울증을 몇십 년을 지금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우울증은 너무 심해 갖고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 저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할 때도 약은 안 먹었거든요. 약을 처방해주는 약도 처방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받고 안 먹었어요, 약을. 그리고 그때그때 잘 넘어갔고 지금도 조금씩 있는데 이게 조금 무던해지더라고요, 항상 겪어보니까. 근데 불면증은 아직도 적응을 못 하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건 너무 괴롭더라고. 불면증이 좋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튼 신유일주도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뭐가 제일 좋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운동밖에 없습니다. 운동, 명상. 자, 비겁이 태양해주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 정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명상 기도가 꼭 필요하고,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나 잘하는 거지만 너무나 힘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일주들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해. 신해 또한 이렇게 합의되죠. 꼭 신해도 마찬가지로 욕지를 가고 있잖아. 이 나체도 하죠. 그리고 고란살이 있고.
옆에 이 사람은 뭐 매력도 있고 풍기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웃으면 예쁘고 남자나 여자나 다 한데 이 사람은 내면에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겉에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떠들고 놀아도 집에 돌아오는 거는 항상 뭐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의 일주가 그런 기운이 있는데 신축을 만나니까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금수상관으로 가는 거니까 자기 재능이나 능력 이런 걸 잘 써먹을 수는 있는데 항상 우울하거나 아니면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이런 걸 갖고 가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뭐 사주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만큼 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신의 일주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이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압박감을 스스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강할 때는 좀 덜 하겠지만 신약할 때는 그게 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올 한해는 유난히 많은 일들 많이 바쁘게 뛰어다니겠지만 그래도 이 식상이 합으로 해서 발달이 된다는 것은 반대로 관성을 친다는 거잖아요. 관성을 치는 거라서 관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균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해도 해중에 이 무토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능히 이 강한 수기운을 갖다가 또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성의 문제도 커버를 대줄 수 있어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일주는 나쁜 일주는 아닌 것 같고, 이 관성이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뭐 남편과의 문제, 직장과의 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건강 문제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내가 설계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금, 신금에 똑같지만 이 병화, 정화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이 병화, 정화의 힘을 키우는데 노력하시면 신축년에는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합의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바쁘게 움직이면서 무조건 해야 돼요.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음의 기운이 또 활기되고 설계되는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특성.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 참 그렇겠지만 밖으로 사람들 만나고 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다 하셔야 돼요. 바쁘게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신의 주는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자, 신금, 경금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 문제 제일 조심하시고, 구설 문제 조심하시고요. 관성, 화의 기운하고, 재성, 목의 기운이 내 사주에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시고, 어떤 것들로 생각지하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잘 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의 주까지 하셨고, 임계해놓고 좀 이사를 해놓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그 12월 31일 마지막 밤인데 뭐 가족들하고 TV 보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은 또 내일 해가 뜨니까 우리 집에서 해돋이를 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좋은 연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